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7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기조연설을 마친 후에는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국가 브랜드 전시와 K컬처 체험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핵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보존과 인류가 바라는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은 한반도 분단 70년의 역사를 끝내는 것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비확산 과제인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국제사회의 노력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 총회에 이어 이번에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기조연설을 마친 후 박 대통령은 뉴욕 한국문화원을 방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 브랜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의 창조 기조로서 한국문화원에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1979년 재외 한국문화원이 개원한 이래 현직 대통령이 문화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욕에서 3박 6일간의 일정을 마친 박 대통령은 어제 저녁 뉴욕을 출발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10월부터 새로 도입된 이원화된 영주권 문호에 우선 수속 일자가 대폭 후퇴했습니다. 멕시코, 인도, 중국 등의 경우 최대 5년이나 후퇴하면서 수만 명이 곤란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한국의 경우는 당초 발표됐던 문호와 비슷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지난 25일 공고한 10월 영주권 문호의 수정안에 따르면 멕시코 출신 가족 이민과 인도, 중국, 필리핀 출신 취업 이민 수속자들의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는 지난 9일 발표한 영주권 문호보다 최대 5년이나 대거 후퇴했습니다. 멕시코 출신 가족 이민 1순위와 3순위의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가 수개월 후퇴했고 인도, 중국, 필리핀 출신 취업 이민의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는 최소 1년 6개월 최대 5년이나 후퇴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와 중국, 필리핀 출신 수만 명이 노동허가증과 사전 여행허가 등의 혜택을 놓치게 됐습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일반 국가 출신의 경우는 당초 발표됐던 문호와 비슷했습니다. 취업 3순위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는 2015년 9월 1일,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는 2015년 8월 15일로 유지됐습니다. 가족 이민도 새로운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가 변함없이 빠른 날짜로 유지돼 10월 한 달간 예년보다 1년 안팎으로 일찍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마다 10월 15일부터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가입 및 변경 신청 기간이 시작됩니다. 신규 가입이나 플랜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 약 3주의 기간 안에 하셔야 됩니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처방약 구입 시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 파트 D 플랜 가입과 변경 신청이 오는 10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정해진 기간을 놓치면 파트 D 플랜 변경 희망자는 다음 신청 기간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메디케어 신규 등록자 가운데 파트 D 플랜 가입을 못한 경우에는 늦은 기간만큼 다음 등록 기간까지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을 마쳐야 합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들을 제외한 모든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연중 플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 처리할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가입이나 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현재 복용 중인 약병과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카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센터로부터 수신한 편지, 개인정보 등을 지참하고 뉴욕 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국이나 KCS 플러싱 경로회관, 코로나 경로회관 등을 방문하면 됩니다. 메디케어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직접 가입할 수도 있고 올해 가입 접수는 12월 7일까지 실시됩니다. 예방과 방역 강화로 종식을 선언했던 레지오넬라균이 뉴욕 시내에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어제 브롱스 모리스팍에서 레지오넬라 감염자 7명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염자들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감염자의 나이는 45에서 75세로 첫 번째 감염자는 지난 21일 발견됐습니다. 특히 감염자 중 3명은 모리스팍 거주민으로 밝혀졌고 나머지 4명은 모리스팍에 왔다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 보건국은 이번 레지오넬라균 감염 사태의 발원지로 알려진 사우스 브롱스 지역에서 감염 종식을 선언했지만 이번에 또다시 환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면 고열과 기침, 오한, 근육, 통증 등의 증상을 보이지만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항생제 복용 등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노숙자, 살 곳이 없기 때문인데요. 뉴욕시가 예산을 증액해 홈리스 가정을 미리 예방하고 세입자들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늘어나는 홈리스 가정을 위해 퇴거될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이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비용 지원 예산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뉴욕시는 퇴거 위기의 세입자 법률 지원 비용으로 연간 3,40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지만 2017년 중반까지는 6천만 달러 수준으로 증액할 계획입니다. 현재 홈리스 쉘터에 머물고 있는 가정 가운데 32%는 살던 집에서 퇴거 조치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시정부는 세입자 퇴거를 예방하는 것이 홈리스 가정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시정부는 이미 쉘터 증설뿐만 아니라 퇴거 방지 지원금 규모도 늘리는 등 예산 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2012에서 13회계년도에 체납 렌트 지원금으로 1억 2,400만 달러를 지출했고 2014에서 15회계년도에는 지원을 1억 8천만 달러로 늘렸습니다. 또 앞으로 4년 동안 10억 달러를 홈리스 문제 해결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8천여 명의 도로의 무법자들이 뉴욕주 운전면허를 박탈당했습니다. 더 이상 무책임한 운전으로 무고한 생명을 잃게 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실행됐습니다. 뉴욕주지사실은 지난 2012년 관련 규정 시행 이후 4,300여 명이 영구적으로 운전면허를 박탈당했고 3,800여 명은 일정 기간 면허가 취소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3년 전 상습음주와 마약 복용 운전자 등 난폭 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차량국은 면허 발급 이후 5차례 이상 음주나 마약 복용 상태로 운전 규정을 위반한 유죄 평결 운전자 1,792명 의 면허 재발급이나 갱신을 영구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또 지난 25년 동안 3, 4회 음주 또는 마약 복용 유죄 평결과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가해자 등 2,515명의 면허도 영구적으로 박탈했습니다. 여기에는 운전면허 별점 총 20점 이상을 받은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나 5점 이상의 벌점이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2회 이상의 기록을 가진 운전자도 포함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술이나 마약에 취한 무책임한 운전은 무고한 생명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강력한 단속과 처벌 규정만이 도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비 전액 무료 시대가 열릴까요? 연방정부가 7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주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면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백악관이 주 저녁에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전액을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는 전국에서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가 가장 비싼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뉴욕 주립대 산하 커뮤니티 칼리지는 거주민 기준 연간 학비가 평균 4,200달러, 뉴욕 시립대 산하 커뮤니티 칼리지는 평균 4,800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비 면제가 최종 확정되면 50만 명에 이르는 주 전역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면제안은 올해 초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학비의 75%는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주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쿠오모 주지사는 학비 면제를 위해 최대 5억 달러의 예산 지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도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면제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서도 지난 7월 관련 법안이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평적 사고와 창의력을 키우겠다던 공통 핵심 교과 과정이 난관에 부딪히면서 대규모 시험 거부로 이어졌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현재 시행 중인 커먼코어 시험의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커먼코어 시험의 거부율을 낮추고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태스크포스를 통해 커먼코어 시험이 뉴욕주 표준 커리큘럼 가이던스에 맞는지 여부와 커먼코어 시험 거부 사태에 따른 학생 성적의 영향 정도, 뉴욕주 내 각 지역 학군이 시험의 양과 기관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 등이 진행됩니다. 태스크포스 멤버로는 메리엘렌 엘리아 뉴욕주 교육국장과 함께 학부모와 교사 등 15명이 포함되고 올해 말까지 조사를 진행한 후 결과 보고서를 주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캘맨 팔리아 뉴욕시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뉴욕주 차원에서 시험 일수를 축소하고 시험의 부담을 감소시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스크포스 개혁 조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뉴욕주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 밀집 장소에서의 강제 추행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대중교통 내에서의 강제 추행은 피할 방도가 없는데요.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26일 뉴욕주 내에서 운행하는 버스와 전철 내 강제 추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오는 1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법안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를 만지거나 상대에게 모욕감을 줄 때 최대 1년의 징역형과 $1,000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처벌이 강화되기 이전에는 클래스 B의 경범죄에 해당해 최대 징역 3개월형에 그쳤지만 클래스 A 경범죄로 강화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승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몸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통근자들이 성추행을 당해도 피할 방도가 없다며 법안 서명 배경을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철 내 성범죄는 343건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7.5% 증가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한 성추행범이 전철에서 잠복 근무 중인 사복 여경을 성추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스타이브센트 고등학교가 특수 목적고 중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반고 중에서는 타운샌드 해리스 고교가 가장 우수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지난 27일 뉴욕시 고등학교들의 4년 내 졸업률과 리전트 시험 성적, AP 시험 통과율과 SAT 평균 점수 등을 자체 집계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뉴욕시에서 가장 우수한 특수 목적고에는 스타이브센트 고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스타이브센트 고등학교는 졸업률 96%에 평균 SAT 점수 2,133점, AP 시험 응시 학생은 1,562명에 통과율은 95.8%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테튼 아일랜드 기술고등학교는 졸업률이 99.7%로 스타이브센트고보다 높았지만 평균 SAT 점수는 2017점으로 다소 낮았습니다. 브롱스 과학고는 졸업률이 99.6%, SAT 시험의 평균 점수는 1,704점, AP 시험 통과율은 90.1%로 조사됐고 5위를 차지한 브루클린 기술고는 졸업률 94.8%에 평균 SAT 점수 1,896점, AP 시험 통과율은 79.1%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타운샌드 해리스 고등학교는 특수 목적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균 SAT 점수 1,955점을 기록했고 졸업률은 100%, AP 시험 통과율은 82.7%로 일반 고등학교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자바시장 의류 생산 기지의 텍사스 이전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엘파소시의 경영 조건으로 관망적인 자세를 취하던 한인 업주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입니다. LA 자바시장 생산기지의 대규모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LA 한인우리협회를 비롯한 봉제협회, 원단협회 등 우리업계 회원들은 텍사스주 엘파소 생산기지의 실사를 마치고 이전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한인우리업계 회원들은 현 상황에서 LA에 비해 세제와 인건비, 임대료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춘 엘파소시의 이전이 불가피하며 한인 업체들의 참여를 이끌어 생산기지의 이전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협회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관심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나운스 할 예정입니다. 텍사스 엘파소시는 캘리포니아의 절반 수준인 최저임금을 비롯해 저렴한 렌트비 등 업주들을 위한 최적의 경영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한 주 정부의 라이센스나 자유무역지대의 혜택, 풍부한 노동력 등은 생산비용 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숙련공뿐 아니라 지속적인 노동력 공급으로 안정된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협회 측엔 한인 업주들의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우선 모든 준비를 마치는 대로 내년 1월 약 10개 업체들의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시간을 가지고 내년 1월 달을 예상을 하시는 것도 지금 11, 12 연말도 껴있고 자체 준비도 하셔야 되고 또 그쪽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꺼내서 제대로 합심하시는 분들이 나와야 되니까. 한편 한인 의류업계 회원들은 다음 달 1일 LA에서 엘파소시 관계자들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나날이 발전되면서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원격 진료가 늘고 있습니다. 2년 뒤에는 현재보다 더 많은 환자들이 방문 진료 대신 원격 진료를 이용할 것이라는 통계도 나오는데요. 환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김정균 기자가 전합니다. 제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몰리와 엠마 자매. 델라웨어에 살고 있는 이들은 3개월에 한 번씩 3시간 떨어진 병원까지 진료를 가야 했습니다. 학교는 결석에 트래픽으로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과 가스비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It was an entire day trip and it was every 3 months. 그런데 최근 원격 진료가 도입되면서 이들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인근 병원에서 실시한 간단한 혈당량 검사 결과가 그대로 3시간 떨어진 병원까지 전달되고 환자 진료 기록도 모두 컴퓨터에 저장돼 진료 절차가 매우 간단해졌기 때문입니다. Diabetes is really suited beautifully for telemedicine because most of the visit really is an analysis of data and how to improve blood sugars, of course with the underlying component of emotional issues, which you would also deal with in a telemedicine visit. 미 전국에서 원격 진료 또는 원격 의료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 환자는 2012년 22만 7천 명에서 2017년 130만 명으로 약 6배 늘어날 전망입니다. 의료비 관련 지출이 전체 GDP의 5분의 1 수준인 미국에서 원격 진료는 왕진 비용과 재택 간호비 절감 등을 가져와 의료비 지출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한편 미국 내 원격 진료 환자 중 우혈 심부전증 환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뇨병 환자가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동물들이 예술가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코끼리가 그린 그림, 호랑이가 물어뜯은 데님 등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고 하네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한 동물원. 기린이 붓을 입으로 물더니 캔버스에 그림을 그립니다. 먹이를 받아 먹으며 붓질을 열심히 하더니 연두색과 파란색이 섞인 추상화를 완성했습니다. Oh, I think he loves it. He definitely seems to know that the painting is his thing. You know, when we take out the paint brushes and the paint, he comes right over like he's excited to participate. 이 동물원의 화가는 기린뿐만이 아닙니다. 코끼리는 코로 붓을 쥐고 거칠게 붓질을 하고 염소는 발바닥에 물감을 묻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립니다. 박쥐는 거꾸로 매달려 과일을 먹는 동안 자연스럽게 붓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The bats are interested in the painting as long as there are good treats associated with it. So we always make sure it's worth their while by giving them some of their favorite foods. 동물들의 그림 32점은 경매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데 수익금은 야생동물 보호와 동물원 기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동물 화가도 있습니다. 홍이라는 이름의 이 암컷 코끼리는 자화상, 즉 자신을 닮은 코끼리 그리기가 특기입니다.
코끼리 코에는 4만여 개의 근육이 있어 붓을 쥐고 섬세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홍은 보통 코끼리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보입니다. Actually, if you look at the kind of confident marks that Hong's making, she's some elephant that's quite happy. And, one only has to look at the best Matisse drawings. 런던에서 활동하는 화가 하비 씨는 홍의 재능에 반해 공동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둘이 함께 완성한 대형 주상화는 런던 아트 갤러리에 전시되었습니다. 일본의 한 동물원. 사자가 데님을 잘근잘근 씹고 호랑이는 데님으로 감싼 공과 타이어를 가지고 놉니다. 곰 2마리는 데님을 서로 가지겠다고 다툽니다. 이들이 물어뜯은 데님에는 독특한 문이나 구멍이 생기는데 이것을 그대로 청바지로 만듭니다. I wanted to create something with the animals of the zoo linked to fashion. By making a connection between the two, I thought that I could attract young customers to pay more attention. 동물들이 디자인한 바지는 총 4벌이 완성되었고 경매 사이트에서 한 벌에 100여만 원을 호가하며 인기리에 팔렸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에서 교통안내 자원봉사를 하던 14세 한인 여학생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셰리프국과 뉴저지 한인회는 이날 오후 5시쯤 교통안내를 하던 여학생의 발을 한인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밟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 측은 뺑소니 차량이 여학생의 교통안내를 무시하고 운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발 앞쪽을 밟았지만 다행히 많이 다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30대 한인 여성이 아이를 낳은 지 4개월 만에 컬럼비아 대학교 기숙사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오전 5시쯤 컬럼비아 대학교 기숙사 아파트 6층에서 33살 김모 씨가 창문을 깨고 투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사고 당시 컬럼비아 대학원에 재학 중인 27살 남편과 함께 있다가 투신을 말리던 남편을 뿌리치고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오늘 한인 노인을 대상으로 은퇴자를 위한 노인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오늘 오후 7시 아시안플라자에서 노인법 전문 최태양 변호사를 초청하고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세미나에는 또 조영숙 수석 간호사가 참석하고 노부모 간병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캘맨 펄리아 뉴욕시 교육감이 어제 소수의 언론사를 초청해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학부모 컨퍼런스에 대한 한인 학부모들의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시 교육청이 개최하는 학부모 컨퍼런스는 다음 달 3일에는 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17일에는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 교육청사에서 열립니다. 행사에는 동시통역 서비스 및 차일드 케어도 제공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선선한 날씨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계속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쌀쌀한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도 여전히 쌀쌀한 날씨에 한 차례 폭우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다시 기온이 오르겠지만 덥지 않은 날씨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